관리할 수 있는 시대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 입장에서는. 기존에 이제 웹 에이전시를 통해서 홈페이지 제작을 한다고 하면 에이전시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웹 에이전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인건비 들여가지고 돈을 받는 건 당연한 거겠죠. 구조 자체가 그런 거니까요. 그런데 실제 이제 저희가 이제 사이트를 제작하고 운영도 해보고 그러면 혼자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대단히 많아요. 다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만 사실 지원이 된다고 하면 사실 이 부분은 저희 기초교육에서도 상당히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교육하고 목요일날 교육 자체는 홈페이지 어떤 큰 그림하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어떤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가지고도 사실 매뉴얼 보고 홈페이지를 제작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안 되잖아요. 안 되고 하면 결국 뭐 교육에 참여하시면 되는 거예요. 교육 무료니까. 이 정책은 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또 본인의 입장에서 이 부분 배워놨다가 또 직원을 고용해가지고 가르치기 힘들다. 그때 저희 교육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괜찮은 인재로 키워드릴 수 있습니다. 항상 교육은 진행이 되어질 거니까요. 근데 이 부분이 그냥 이렇게 웃어 넘기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업무가 단절되는 경우가 많아요. 웹 에이전시조차도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뭐냐면 하드코딩을 한다고 하면 내가 프로그램을 직접 짜가지고 하는 사람들 그런 능력을 갖춘 프로그래머라고 할지라도 제각각 소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는 방식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A라는 에이전시 홈페이지 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 개발해줬던 그 개발자가 떠나면 새로운 개발자가 와서 유지 관리할 때는 시간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리뉴얼 하시라고 권하기도 하고 그게 그쪽에는 어차피 소스 분석하고 뭐 하는 시간 자체가 홈페이지 제작하는 시간하고 똑같다고 하면 차라리 그게 편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전문 업체조차도 그렇게 되고 있으니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결국 내부에서 어느 정도까지 내가 처리할 수 있다고 하면 비용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마케팅 같은 걸 하실 적에 내가 직접 하려고 직접 할 수 있다고 하면 바로 응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좀 뭘 좀 해달라고 하면 항차사인 경우가 많죠. 에이전시에서 뭘 좀 해달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막풍이처럼 대답하고 한 일주일 후에 해주고 그러면 그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실제 이것은 홈페이지를 직접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다 느끼시는 거예요. 제가 특별히 이럴 것이다 추측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역시도 예전에는 그런 어떤 대단히 어려운 구조에 빠졌었던 적이 있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솔직한 이야기고요. 자, 오늘은 교육이 먼저 복습부터 합니다. 화요일날 했었던 내용이에요. 홈페이지에 대한 개념 자체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 예는 뭐 자동차로 말씀드렸죠. 자동차에 뭐 스타터 퓨즈 하나 빠져도 사실 운전 못하잖아요. 그 자동차 굴러가겠습니까? 시동이 안 걸리는데. 물론 간혹 밀어서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나 그것도 뭐 방법을 알아야 하는 거고요. 중요한 건 그런 문제입니다. 사실 아주 간단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르는 상태에서 뭐 홈페이지 뭐 자동차 하나 다시 사라 그래 버리면 그냥 모르면 그냥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난 당장 급하니까. 그래서 홈페이지라는 거에 대한 어떤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사실 내가 바깥에 외부에 의뢰를 한다고 할지라도 사실 그게 합당한 가격인지 어쩐지 이런 부분을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은 홈페이지의 어떤 구조에서 홈페이지라는 것은 뭐냐? 간단하게 페이지 플러스 페이지 플러스 페이지 플러스 페이지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 홈페이지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홈페이지라고 하면 홈페이지 만든다 하는 것은 페이지 하나만 정말 디테일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면 그 페이지 그거보다 쉬운 것들도 뭐 결합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페이지를
여러 개 만들어서 그것만 교란만 시키면 홈페이지가 되는 거니까 하나만, 한 페이지만 정말 내가 제대로 만들 수 있다. 그럼 홈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다. 하는 개념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는 페이지 플러스 페이지 플러스 페이지 플러스 페이지가 많으면 규모가 많은 페이지고 적으면 적은 페이지입니다. 페이지 하나 가지고 홍보용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도 지금도 많이 있어요. 실제 모바일 쪽에서 모바일 홈페이지라고 했는데 전화번호 딱 하나 해놓고 무슨 업체 이렇게 운영하시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페이지의 어떤 개념, 홈페이지 이거로 어떤 페이지다. 이 부분은 그냥 그게 진리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 페이지의 구성 요소는 뭐냐? 비주얼적으로 보여지는 건 과연 몇 가지냐? 불과 7가지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전 지금까지 홈페이지를 2,500개 제작을 해보고 거기에 솔루션으로 판매도 많이 해왔지만 실상 그 7가지 가지고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플래시, 게시판, 아이프레임, 그 다음에 이걸 전체를 연결해주는 링크까지 이 총 7가지밖에 사실 페이지의 구성 요소는 그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밖에 안 된다. 쥐뿔 대단히 어려운 것처럼 했지만 실제는 그 7가지만 잘 배치하고 표현할 수만 있다면 사실 걱정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7가지 그리고 행렬 컨텐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행이라는 거 우리만의 어떤 독특한 부분인데요. 표준 코딩 방식에서 다만 구조를 내가 쉽게 움직일 수 있게끔 새로운 개념을 도입을 했는데요. 이제 행, 가로라는 개념, 그 다음에 열, 세로라는 개념, 그 다음에 컨텐츠, 실제 컨텐츠가 들어가는 그 박스, 행박스, 열박스, 그 다음에 컨텐츠 박스 이 3가지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 전에 제가 잠깐 잊어버린 것이 있는데 인포트라는 개념도 이야기를 했었죠. 헤더 푸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헤더하고 푸터입니다. 뭐냐면 반복되잖아요. 메인 페이지, 서브 페이지 이동하고 무슨 게시글 안에 실제 메인 페이지 말고 서브 페이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내가 게시글을 읽을 때마다 실제는 게시글 내용만 변경될 뿐이지 그걸 둘러싸고 있는 그 레이아웃, 그 틀 자체는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 유지가 된다는 것은 그걸 반복시키는 거고 여러 곳에 사용할 것을 하나만, 원본만 만들고 계속 노출시키는 방식을 쓴다. 그걸 뭐라고 하냐? 임포트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임포트의 개념만 명확히 아신다고 하면 오늘 교육 듣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실 겁니다. 자, 오늘 교육 내용은요, 대략 이런 겁니다. 별거 없습니다. 게시판 만들기 오늘 2개밖에 안 만듭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만들기 역시 3개밖에 안 만듭니다. 그 다음에 메뉴 이동 각각의 게시판이든 페이지든 이런 것을 메뉴를 만들어 놓을 거 아닙니까? 그 카테고리를 이동하고 그 부분 어디 하위로 옮긴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모바일 편집 이 부분은요 그냥 패스합니다. 왜 패스냐? 그 구조는 PC 버전하고 동일합니다. 방식 자체가. 그래서 어디에서 편집하느냐 그 부분만 설명해드리고 그냥 가는데요. 이런 부분은 페이지 교육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하고 게시판 전체 항목 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게시글 관리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콘텐츠잖아요. 내가 어떤 아이템을 팔려고 한다던가 기타 무슨 커뮤니티라고 하면 어떤 정보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통칭해서 컨텐츠인데요. 컨텐츠는 어디에 올라가냐? 대부분 게시판에 거의 99.9%가 게시판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게시판을 관리하는 그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외부서 최적화, 최적화는 다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그걸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신디케이션 API에 대한 간단한 설명, 그 다음에 구글 애널리틱스 설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오늘 교육은 끝납니다. 자, 첫 번째 게시판 만들기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미 제가 게시판 만드는 것을 한번 보여드렸었어요. 화요일 날. 자, 다시 한번 그냥 설명하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보여드렸으니까. 자,
게시판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첫째, 관리자 페이지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자, 그때 기준이 여러분 이 관리자 메뉴예요. 이건 총관리자, 관리자들만 노출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맨 끝에 관리자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냥 관리자 버튼 누르고 관리자 페이지로 이동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이 페이지 편집은 대단히 중요해요. 훈련 솔루션에서 이건 뭐냐? 그때 화요일날 설명을 드렸죠. 지금 보고 있는 페이지를 편집할 때 이 버튼을 누르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메인 페이지니까 페이지 편집 누르면 메인 페이지 편집 화면으로 이동을 할 거고요. 만약에 회사 소개 페이지에서 페이지 편집을 누르면 회사 소개 페이지에 페이지 편집 화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튼은 지금 보고 있는 페이지를 편집한다 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공지사항이라는 게시판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게시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관리자 페이지로 이동해야 된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메뉴의 상단의 메뉴를 한번 보십시오. 저는 게시판을 만들어 왔어요. 어떤 걸 눌러야 할까요? 예, 게시판 관리를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게시판 만들어 왔는데 페이지 관리를 누를 일도 없잖아요? 그리고 좌측에 보시면 메뉴 또 나와 있습니다. 뭘 눌러야 할까요? 만들러 왔으니까 만들기 누르면 되는 거죠. 만들러 왔잖아요. 네. 그 다음에 게시판 이름, 공지, 사항, 그리고 메뉴. 메뉴는 총 5개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뭐냐? 지금 만드는 공지사항이라는 그 메뉴가 어디에 위치하느냐 이 부분을 선택해 주신 겁니다. 이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기본으로 깔려있는 것일 뿐 이 부분을 무시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다만 이 부분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긴 하겠죠. 뭐 내가 예를 들어서 공지사항이라는 게시판 자체를 어떤 이미지, 어떤 페이지에다 올려놓고 거기다 링크만 쭉 이동하게 하면 그게 메뉴가 되는 거예요. 실제는. 다만 이건 기준이 되는 거니까 어디에 노출될까 그것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GME 노출. 일반적으로 헤더에 있는 보면 무슨 메뉴 해가지고 카테고리가 쭉 나열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을 글로벌 내비게이션 바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헤더분의 그 메뉴 다 있는데 노출을 시킬 건지 공지사항이라는 것을 그때 꼭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메인 노출. 메인 노출은 중간에 주자로 빠졌습니다. 메인 좌측 노출입니다. 때로는 우측이 될 수도 있겠으나 기본은 이제 좌측이니까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메인 좌측 노출, 메인에 노출하겠다. 그다음에 서브 좌측에 노출하겠다. 그 다음에 사이트맵. 사이트맵 보통 이 사이트에 존재하는 모든 어떤 그 카테고리들 다 그 맵 보여주는 페이지 있잖아요. 그것을 거기에 노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선택하는 겁니다. 모바일 노출, 모바일 쪽에 노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인데요. 이런 부분은 모바일을 자동으로 처리하느냐 처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모바일에 노출을 하겠다 말겠다 이런 부분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시판 보통 일반은 게시판이잖아요. 디폴트는 일반은 게시판입니다. 아직 일반 공지사항이니까 왜 일반형이냐? 이건 공지사항 같은 것은 뭐 특별할 것이 없는 게시판이잖아요. 그래서 일반형 게시판. 그리고 그냥 저장 하니까 네, 공지사항이라는 자유 게시판은 제가 뭐 때문에 설명하려고 넣어놓은 겁니다. 가지고 공지사항이라는 게시판이 되었고요. 가보면 공지사항이라는 게시판이 생겼잖아요. 눌러볼까요? 가보면 공지사항이라는 게시판 목록으로 가죠. 여기에서 한번 테스트로 글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해보면 뭐 특별히 여러분이 다른 것을 뭐 지정하지 않더라도 바로 글을 올릴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뭐냐? 맨 처음에 아까 노출 위치를 메뉴 노출 위치 5곳 이었었잖아요. 마지막 거 모바일만 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GMB 메뉴에 노출을 시킬 것이냐? 노출 체크했으니까 당연히 노출 되겠죠? 자, 메인에서 좌측에 보시면 공지사항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 노출을 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공지사항 게시판 리스트로 가겠죠? 거기에서 이 공지사항이라는 것을 또 노출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사이트맵에 가보시면 공지사항이라는 어떤 그 메뉴를 노출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게시판 지금 만든 것은 사실 제가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렸지, 그때 보여드렸다시피 한 20초면 게시판은 그냥 만들어집니다. 예, 블로그나 카페도 똑같죠. 오히려 블로그나 카페보다 저희가 더 쉬울 거예요. 어디에서 만드는지만 안다고 하면. 자, 다시 하나만 더 만들어 볼게요. 실제. 토론방이라는 게시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게시판을 만들려고 합니다. 어디로 가야죠? 예, 관리자 페이지 그냥 가면 돼요. 그리고, 뭐죠? 예, 게시판 관리. 그리고, 게시판 만들기였죠? 네, 여기에 토론방. 그리고, GMB 노출 하나만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토론방이니까 뭐, 예를 들어 그냥, 토론형 선택을 해보고요. 저장. 그러니까 여기에 생겼죠? 가볼까요? 토론방에는 게시판이 생겼습니다. 자, 메뉴 위치를 한번 볼게요. 자, 처음에 GMB는 체크를 했습니다. 공지사항 윗부분에 생성이 안 됐죠. 체크를 안 했기 때문이겠죠. 토론방을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 없죠. 자, 사이트 메일 가볼게요. 공지사항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시 가서 게시판 관리 가서 이 부분을 토론방에 가서 다시 한번 이걸 체크를 해봅니다. 가보니까 토론방이 생겼죠. 눌러보니까 토론방으로 이동을 했고요. 여기 토론방이 나와 있죠. 다시 사이트에 가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그냥 선택만 하시면 그냥 생성이 되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게시판은 내가 원하는 대로 무한대로 생성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원하는 것. 그래서 게시판 만드는 것은 껌입니다. 두 번째요. 이제 페이지 만들기입니다. 첫 번째 회사 소개 페이지를 만들게요. 소개 페이지를 만드는데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네이버 다 가보셨죠? 네. 자, 방문해 보셨는데 네이버 회사 소개 페이지 가보신 분 있으십니까? 거의 관심이 없어요. 내가 맨날 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회사 소개 페이지가 어떻게 되어 있든 관심조차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이트를 만들시려고 할 때 거기 무슨 것이 생기세요? 뭐 텍스트하고 막 텍스트 베이스 복잡하게 막 코딩 해가지고 돈 많이 들여가지고 만들지만 실제는 누구도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선풍기 사러 갔는데 무슨 신일 선풍기 회사 소개 설립 이념 이런 거 읽어볼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관심 없어요. 삼성전자 무슨 회사 소개 그런 거 전혀 관심이 없는 거거든요. 그냥 구색 맞추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뭐냐. 사실은 페이지를 간단하게 처리하는 것은 통 이미지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본을 보관해놓고 누구한테 이제 만들어달라고 의뢰를 한다면 원본 보관했다 수정할 거 있으면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보관해놨다가 그냥 그걸 계속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디자이너한테 코딩해가지고 HTML로 텍스트 넣고 이 구조는 상당히 어려운 구조다 하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만드는 거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미지 통으로 준비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를 만들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관리자. 예, 관리자가 그냥 가도 됩니다. 그리고 어딜까요? 예, 페이지 관리로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만들기겠죠? 만들러 왔으니까. 이제 이번에는 새 창으로 떴습니다. 자, 여기에서 뭐냐? 무슨 페이지죠? 회사 소개. 설정하기. 그냥 전체에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저장해줍니다. 그러면 이 생기는데 바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회사 소개라는 게 생겼죠?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니까 어떻게 되겠죠? 컨텐츠를 등록해주세요. 자, 컨텐츠가 뭐라고 했죠? 그냥 그 이미지든 뭐든 컨텐츠를 표현할 수 있는 건 총 7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링크로 뭘 하든. 이 컨텐츠를 등록하라는 거예요. 저희 이미지 통으로 그냥 넣는다고 했었잖아요. 자, 여기에서 바로 여기다 뭔가를 바꿔 넣어야 돼요. 뭘 눌러야 할까요? 네? 이미지를 뭔가 바꿔 예, 페이지 편집 지금 보고 있는 페이지를 편집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페이지 편집으로 갑니다.
가니까 이것만 나와 있어요. 이것만 나와 있어요. 자, 여기에서 편집화면이죠. 실제 화면 보니까 어떻게 이 부분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편집화면 하니까 이것만. 왜 그럴까요? 왜? 그 부분만 아래 위에는 고정이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인풋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보통 서브 레이아웃인데 서브 레이아웃의 어떤 그 틀은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어디나 다 똑같습니다. 어디나. 그래서 이 부분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뭐냐? 여기에 컨텐츠를 이미지 누르고 보니까 이 이미지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자, 이것을 제가 준비한 그리고 확인. 해상의 페이지 가볼까요? 너무 간단하죠? 너무 간단합니다. 이렇게 하고 또 바꿔야 되겠다면 바꿔버리면 돼요. 어떻게? 가서 아니 페이지에 들어가겠죠? 변경해야 되니까요. 가서 바꾸면 됩니다.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다시 회사 소개 다음에 무슨 페이지 있나요? 인사말 페이지입니다. 인사말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네, 살짝 갑니다. 그리고 네? 이미지? 페이지가요. 협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기억이 납니다. 또 거기에서 뭐라고 했지? 이렇게 하면 어차피 시간 열심히 투자하셔야 또 나오셔야 되니까 그냥 말씀하세요. 수료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냥 인사말 CEO는 빼겠습니다. 자, 그냥 선택하고 그냥 저장. 자, 인사말 아까 밖에 나가서 있었잖아요. 여기서 바로 눌러보니까 어떻게? 그 화면이 나오잖아요. 아까 여기 가서 인사말을 누르고 여기에서 페이지 편집한 화면이 여기입니다. 똑같습니다. 여기서 실제 화면 보면 이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했죠. 자, 여기에서 그냥 눌러서 인사말을 넣어주기만 하시면 끝납니다. 가보면 인사말이 나와 있죠. 자, 저번에 그림 파일로 된 건가요? 인사말 자체가? 네. 통으로. 아니, 뭐, 직접 만드신다든가 어쩐다든가, 뭐, 얘를 누구한테 만들어 달라고 한다든가, 그 사이즈만 지정해가지고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되니까, 크게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전 시간 참여를 못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네. 기초교육은요, 질문할 시간이 없어요. 솔직히. 왜 그러냐면, 실무적인 부분이 아니라, 설명 부분이에요. 그래서, 화요일날하고 목요일날 교육은 사실 질문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구조인가, 어떤 개념인가, 그리고 여기 어떤 기능이 있는가, 이 부분을 이해하시고, 만약에 관심이 있으잖아요. 페이지 교육이라든가 게시판 교육 하면,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면서, 직접 거기에서, 나 이거 못 만든, 이런 것들도 질문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이렇게 하더라도 한 10시 20분이 끝날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미지 하나만 넣으면 재미없잖아요. 네. 하나 더 넣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페이지 편집합니다. 하나 더 넣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줄여요? 아, 저거 뭐니? 통로? 열로? 아니죠. 열 안에서는 컨텐츠 박스 계속 복사할 수 있잖아요. 하나 더 복사해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있지, 컨텐츠 박스잖아요. 네. 복사해서 여기에다가 붙여넣습니다. 붙여넣기. 어디? 아래쪽. 위쪽에 상관없습니다. 자, 이거하고 두 개가 생겼잖아요. 똑같은 것이. 자, 그러면 위에다가는 다른 걸로 바꾸고 싶어요. 가서 어떻게? 이걸로 넣으면 되죠? 한번 가볼까요? 가서 인사말 가니까 어떻게? 두 개가 나오겠죠? 자, 여기에서 복사하는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볼까요? 여기에서 복사하는 방법이 있지만 여기 좌측에 보시면 D라고 있습니다. 새 DIV를 만듭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D를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고 확인 하니까 윗부분에 빈 것이 생겼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D를 누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컨텐츠 박스에 내가 뭘 넣고 싶냐? 이미지를 넣고 싶다? 이미지 넣기. 여기에서 아까 이거 하나 더 넣어볼게요. 3개가 되었죠? 네. 그냥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다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형태에서만 그냥 쉽게 넣으려고 제가 여기 아까 컨텐츠를 등록해주세요 이렇게 되어있지만 이것을 그냥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삭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가보면 인사말 가보니까 아무것도 존재하지가 않죠. 자, 여기에서 페이지 편집 비어있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다른 방법을 하나 새 DIV를 넣어가지고 다시 추가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아까 보여드렸으니까 잠시만 겹치게 했지만 다른 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행렬 컨텐츠를 템플릿에서 불러오는 방식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똑같습니다. 속성 변경에 가서 이 부분에 복사를 해봅니다. 뭘? 템플릿에서 쭉 가보면 인사말 1, 인사말 2라는 것이 있어요. 인사말 2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기본으로 넣어놓은 곳이 있다는 걸 코딩 해가지고 넣어놓은 곳이 있어요. 이미지하고 이런 이미지하고 텍스트로 되어지는 이 부분 또는 다시 간단히 봤으니까요. 복사를 템플릿에서 2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보니까 인사말에 가니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는 이미지로 되어 있고 여기는 텍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글자로. 자, 이 구조에서 여러분 사진을 넣으시고 바꿔주는 방법은 아까 했었죠? 아까 가서 여기에다가 이런 교육은 좀 잘 안 하는데 기초에서는 어차피 다른 데 가면 나오고 있으니까 사진 여기는 좀 괜찮아. 그냥 이런 거 배울까요? 그냥 전혀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텍스트를 바꿉니다. 이 부분으로 잠깐만 복사를 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이거 수정화도 되겠죠? 글자 수정이 가능하겠죠? 뭐죠? 이 글자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기 타이틀 이미지를 까니까 이 이미지는 여러분들이 바꿔서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해가지고 난 여기에다가 최고의 기업을 보겠습니다. 한다던가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 구체적인 내용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아까 이 사진 여기에다가 내 사진 넣고 한다던가 이 방법은 그냥 이미 코딩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글자가 포함되어 있는 이런 부분조차. 그래서 실상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도 해놨으니까 여기다 문장 써가지고 해놓을 수도 있겠지만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이 부분을 편집하신다던가 이런 부분 언제든지 가능하십니다. 어렵지는 않잖아요. 방법을 모를 뿐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특별히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지금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연역이라는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디로 가야죠? 관리로 갑니다. 그리고 페이지 관리에 가서 페이지 만들기를 누르겠죠. 자, 여기에 연역 그리고 전체 노출 확인. 자, 연역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서 이거 있는데요. 이건 아예 그냥 걷어내버리고 필요 없다. 그리고 속성 변경에 가서 템플릿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걸로 복사해오는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역 1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죠. 가보면 연역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필요 없는 거 삭제하고 글자 바꿨다가 연역이 짧으면 위에 거 요만큼만 쓰시고요. 조금 더 길면 만들어서 요만큼 더 쓰시고요.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도가 틀리다. 아시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에다가 이 이미지가 몇인지 오른쪽 봐도 되고요. 보니까 여기에 151에 71에 맞게 그냥 해놓으세요. 조금 다르게 해봤자 제가 봤을 때 큰 의미가 없어요.
이런 것은 그냥 해가지고 누르고 어떻게? 이미지잖아요. 이 아까 그 사이즈를 해가지고 바로 붙여서 넣어버립니다. 이건 좀 좁은 겁니다. 그냥 막 넣었으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안에 있는 대용 바꿔가지고. 뭐 연역이 뭐 특별합니까? 이게 조작해 보이나요 혹시? 그냥 쓰시면 돼요. 아니면 이거 귀찮아.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전체를 삭제해버리고 만약 이런 거 귀찮다. 새로운 길을 하나 DIV를 해놓고 컨텐츠 박스죠. 여기에다가 이미지를 넣는 거예요. 이미지로 넣어야 되겠다. 뭘? 가보시면 제가 아까 교육할 때 썼던 것이 뭐라고 합니다. 교육의 교육이지? 아니지? 잠깐만요. 그게 어디 있지? 사진이 있나? 강의센터 여기 있나? 이렇게 준비된 통이미지로 넣으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죠? 가보면 자, 식으로 그냥 마음 먹는 대로 하시면 돼요. 마음이 가시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사실 페이징하는 분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막 복잡하게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만 더 기억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건 제가 교육을 하면서 써먹지는 않던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자면 이 사이즈 같은 거 저희가 측정을 안 없이 그냥 대충 준비해가지고 넣다 보니까 그런데 이건 맞춰가지고 넣으시면 됩니다. 큰 문제. 튀어나온 것이 혹시 눈에 거슬리신다? 교육 때문에 그냥 막 하는 거라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 사이즈가 몇인지 줄여가지고 넣으시면 되니까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 있는 부분까지 여기에다 게시판을 올리는 방법은 어떻게 할까? 이 페이지 어떤 데 고객센터예요, 여기가. 자, 그래서 고객센터에 자주 하는 질문이 만약에 들어가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이런 방법도 가능합니다. 제가 다른 거 안 하고요. 여기에 있는 그냥 이걸 넣어볼까요? 자, 화면이 좁아서 지금 이 게시판을 한번 넣을게요. 이걸 그냥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복사를 해서 어디에다가 연역이라는 곳에 가서 여기에다가 넣으면 붙여넣기 위쪽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 그냥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D라는 공간을 제가 파일을 설명드렸잖아요. 뭘 설명드렸죠? 컨텐츠 박스의 어떤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 그게 뭐냐? 컨텐츠가 들어가는 거고, 컨텐츠 박스는 위아래로 쭉 제한 없이 계속 쌓을 수 있는 구조다. 하나 이상만 넣으면 된다고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실제는 그냥 여러분들이 먹은 대로 게시판을 넣던 아니면 이건 지금 갤러리용 게시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그냥 텍스트 형태로 되어 있는 걸로 넣으시기만 하면 끝납니다. 뭘 못 넣는다. 여기다 동영상 넣어야 되겠다가 넣으시면 돼요. 제가 준비한 동영상이 없는데요. 가서 어떻게? 이거 있잖아요. 이 부분에다가 DIV를 딱 누르고 난 다음에 어디에 동영상 넣기 하니까 뭐라고 나오죠? 파일 첨부. 파일 첨부 하세요 그냥. 플래시 넣고 싶다? 플래시 넣으시면 돼요. 게시판, 페이지, 이미지 뭐 원하는 대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쉽게 실감이 안 나요. 그렇죠. 원래 그렇게. 자, 페이지 만들기 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페이지하고 게시판 거의 끝납니다. 자, 다음은 메뉴 이동입니다. 제가 가보니까 위에 한번 보시죠. 설명 많이 하면서 꽤 5개나 만들었습니다. 그럼 많이 갔네요. 네, 많이 만들었습니다. 설명하면서 다양하게. 자, 이 부분의 순서 일반적으로 보면 회사 소개가 맨 앞에 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순서를 바꿔야 되겠어요. 그러면 맨 밑에 한번 보십시오. 보면 PC 메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네. 뭐냐? PC 버전 메뉴 관리 버튼을 줄임말했다. PC 메뉴. 지금 PC 버전이잖아요. PC 버전. 그래서 이걸 누르면 뭐가 나오냐? 총 이게 5개죠? 네. 여기서 좌측으로 우측으로 쭉 가보면 순서가 있어. 회사 소개를 올려야 되겠다. 네. 가볼까요? 앞에 나가 있겠죠? 네. 제가 파란색 내려가는 버튼은 안 쓰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네. 보여드릴까요? 아니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만의 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런 구조로 일반 홈페이지는 잘 안 되어 있고요. 그냥 블로그나 카페 같은 데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겠죠. 순서를 바꾼다든가 아니면 집어서 올린다든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갑자기 이게 맨 옆에 와야 되는데 할 적에 뺐나? 에이전시에다 전화할 필요 없다는 데 직접 하시면 되니까요. 자, 여기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회사 소개에 인사말, 연역 그 밑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번 넣어볼까요? 연역을 어디로? 회사 소개 밑으로 넣으려고 해요. 그러면 어디? 피시메뉴로 가겠죠? 뭘 옮기려고 하죠? 연역을 옮기려고 하잖아요. 연역을 어디로? 회사 소개로 옮기려고 합니다. 맨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하이라고 있죠? 이동. 연역을 이동하려고 한다. 어디로? 회사 소개로. 여기 회사 소개로 이동. 가볼까요? 회사 소개 밑에 연역이 들어가 있겠죠? 자, 다시 인사말을 이동하려고 해요. 어디에? 회사 소개 밑으로. 자, 회사 소개 밑에다가 하위에 페이지 하나를 또 만들고 싶어요. 그랬을 때 페이지 관리 가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여기 하위 생성이라고 있죠? 한번 눌러볼까요? 회사 소개에 하위를 생성하겠다. 뭘? 고객센터. 그리고 누르고 저장하니까 나왔죠? 네. 여기에서 눌러서 이 페이지를 등록해야 되겠죠? 저희 만들어져 있는 거 템플릿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미지 넣는 겁니다. 여기 고객센터가 있죠?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가볼까요? 회사 소개 고객센터 눌러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건 지금 틀어져 있는 것은 열 맞춰지가 이 넓이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은 줄인다든가 그때 화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에서 이걸 매수 20-몇인가 이 부분을 맞춰주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건 특별한 문제가 이거 오류가 아니에요. 참고로 혹시 오류라고 생각하실까봐 됐습니다. 자, 뭐냐면 그냥 가서 지금 이거 다 되어 있는 거잖아요. 공지사항도 회사적으로 한번 내려볼까요? 공지사항을 어디에? 이동해야 되겠다. 어디로? 회사 소개로 이동.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뭐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빼고 싶을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고객센터를 빼야 되겠어요. 회사 소개 밑에 들어가는 게 좀 그래요. 다시 빼야 되겠다. 가서 어디죠? PC 메뉴죠? 아니, 그러겠죠? 어디? 뭘 빼려고 하죠? 고객센터. 이거죠? 이동을 눌러야 되겠죠? 어디로 빼야 될까요? 루트라는 개념. 맨 시작점은 루트예요. 루트. 시작점은 그냥 빼버립니다. 맨 위에 있는 것을 이동. 하니까 이게 맨 앞으로 나가버릴 겁니다. 가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겠죠? 다시 가서 이 부분 회사 소개가 앞으로 나가는 게 일반적으로 좋죠. 이걸 누릅니다. 밑에 딸려있는 것까지 다 올라가죠? 왜? 새끼들은 쫓아갑니다. 부모가 그 이사 가시면 전부 다 따라가잖아요? 그 똑같습니다. 그 밑에 하에 있는 자동으로 따라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보시면 회사 소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고객센터 토론방. 간혹 어떤 분들은 회사 소개 쪽에 세 개가 가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가로보다 세로가 낫다 이거예요. 풀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어디에서 하는가 내가 구태여 설명을 안 해드릴게요. 왜? 페이지 교육에서 충분히 배우실 수 있는 거니까요. 저는 이런 건 간단하게 GMB에 H 되어 있는 것을 버티컬 V로 그냥 바꿔줍니다. 가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예, 뭐냐면 하지만 이건 안 될까? 안 될걸? 이런 걱정 갖지 마십시오. 그냥 같이 스터디하면서 서로가 그걸 배우시는 게 좋습니다. 예, 실상은 본인들이 운영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 키워나봤자 손해볼 것은 없는 거예요. 실제. 그러니까 한날 하다못해 뭐라고 해야 되나? 하긴 라면 귀찮은 건 김밥 천국에서 사 먹을 수 있겠죠. 네. 문 닫으면 해 먹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 개념 카테고리 이동에 대해서 설명은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바일 편집인데요. 모바일 편집은 뭐냐? 페이지에서. 여기 보시면요. 모바일 편집이라고 되어 있죠. 버튼 눌러보면 모바일 관련한 메뉴도 여기에 다 있어요. 들어가서 PC 버전 편집하는 거와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요. 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할 사항은 있어요. 그것은 페이지 교육에서 그건 배우시면 됩니다. 예, 문제가 되는 정도의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배우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교육을 해줄 수는 없으니까 패스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게시판의 전체 항목입니다. 방금 제가 페이지 만들기하고 게시판 만들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간단하게 만들어만 보였지만 거기 안에 숨어있는 기능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교육에 대해서 설명드리는데요. 첫 번째, 페이지 관리에 가서 예를 들어서 페이지를 만들 때 보면 이렇게 떴었잖아요. 그럼 여기 기본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측 맨 상단에 눌러보면 전체 항목으로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그냥 페이지 교육에서 뭔가 에러 이동? 이게 뭐지? 에러 했을 때 에러 문구 뭔가를 띄우고 하는 이건 기능적인 거. 여러분들이 그냥 초보적 단계라든가 사이트 그냥 일반적인 사이트를 운영하면 이런 거 필요성이 별로 못 느낄 거예요. 하지만 페이지가 누락된다든가 505 에러라든가 상사 에러라든가 이런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은 그냥 건너뛰십시오. 자, 그럴 경우에 뭐든 그걸 처리하는 것이라든가 그런 기능들이 숨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그냥 누구나 알만한 기능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 뭐냐면 내용 보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드래그 여기에다가 보통 카페나 블로그 같은 데 가보면 내가 긁어가지고 그걸 좀 복사해 가려고 하는데 못 긁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뭐냐면 이것을 체크하고 저장하면 어떻게 여기에 있는 것들을 긁지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보호하니까. 자, 단 착각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진짜 보호할 수 있냐? 아닙니다. 이걸 무력화시킬 수 있는 툴은 워낙 많이 나와 있어서 뭐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는 안 해드리겠습니다. 지식인의 검색 한번 해보시면 다 나올 거예요. 자, 이건 그냥 단순 경고의 의미예요. 가져가지 마라.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다음도 마찬가지죠.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가져갔다? 그럼 이제 가중이 쳐버립니다. 예를 들자면 그때 표현하지 않아요. 자,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페이지 가지고 링크 걸어가지고 다른 사이트 이동하는 그런 기능들이 숨어져 있지만 그 부분은 페이지 교육에서 배우시면 될 것 같고요. 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게시판이에요. 게시판에 이전 기능밖에 없잖아요. 지금 현재 보이는 것은 이게 디폴트 값인데요. 실제 저희가 맨 처음에 런칭했을 때는 어떤 거였냐? 부분 항목을 눌러보니까 전체 항목으로 평균이 됩니다. 안에 보면 이렇게 필드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기능은 참 많은데 처음에 페이스북 게시판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뭐야 막 하면서 막 멘공 상태에 빠져버린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기본적인 게시판 만드는 기능만 빼놓자 해가지고 아까 그 기본 항목으로 보여준 건데, 자, 이 전체 항목에는 상당히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정말 중요한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집중하셔야 됩니다. 조심이 안 됩니다. 아니,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여기는 정말 중요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트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기능들이 있어서, 기억이 안 날지는 모르니까 그 기능 제가 설명하는 것을 간단하게 단어로라도 기억을 해놓으시면 나는 이런 거 어떻게 하지? 하면 도움이 되실 거 아닙니까? 자, 첫 번째, 겹치는 것은 패스합니다. 첫 번째, 운영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운영자, 검색하면 이 사이트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선택을. 네. 선택을 전체를 하던 뭘 하던 이걸 선택해서 운영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이게 겹쳐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오류가 아닙니다. 키우면 잘 돼요. 네. 혹시나 해서. 자, 선택하면 어떻게 다중으로 여러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능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어디에서 나올까요? 네? 카페에서 나오는데, 카페에서 게시판 운영자를 지정합니다. 뭐 어떤 좀 활성화된 사이트 가면요, 혼자 사이트를 활성화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협업 체제로 가는데요. 이 게시판 거기에 운영하고 운영자들 같이 운영 모임도 하고 그러는데요. 전체 관리자의 기능을 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 그냥 이 게시판에 운영자의 권한을 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려면 예를 들어 이거죠. 제가 주방용품 중에서 좀 가스레인지 전문 업체예요. 그래서 주방 포털 사이트를 한번 만들어보려고 해요. 근데 저는 취급 품목이 가스레인지라는 거죠. 자, 그런데 주방 포털이면 여러 가지 구색을 갖춰야 되는데 나는 가스레인지밖에 안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싱크대 하는 사람한테 가서 같이 좀 하자. 그리고 뭐 어차피 사람들의 심리는 그거 아닙니까? 내 가스레인지가 낡았어요. 이거 바꿔야 되겠어요. 바꾸는데 가다가 이참에 싱크대로 바꿀까? 이런 생각이 나는데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역으로도 가능할 겁니다. 이게 그런 구조가 된다고 하면 상호 협력할 수도 있는 거죠. 또 하나는 회사 내에서 처음에 뭐 예를 들어서 직원을 한 명 뽑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관리자 권한을 다 줘버려요. 무슨 게임판을 칠지 아니면 뭐 그런 거죠. 이 사람이 미숙해서 뭔가를 중요한 데이터를 날려버릴지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들어온 사람한테 너 이 게시판만 제대로 관리해. 라던가 뭐 이런 거 어떻게 쓰는 방법을 모르셔가지고 그런 거고요. 예, 운영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게시판의 전체적인 운영을 맡기겠다 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을 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 하는 부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권한 설정입니다. 읽기, 쓰기, 수정, 삭제, 답변, 파일 다운로드에 대해서 권한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만, 누구만, 등급은 몇 등급까지? 98등급까지 가능합니다. 쪼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업이 성장하시면서 브랜치를 딱 98개까지밖에 안 되니까요. 그 정도까지만 쓰십시오. 98개까지만 쓸 수 있으니까 딱 98개 대리점만 조축하시고 나머지는 저희한테 맡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들면 권한 등급을 계속 만들면 여기에 자동으로 생성이 되어지겠죠. 내가 할 때마다 넣어주는 게 아니라 권한 지정을 할 때마다 하나씩 추가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읽기, 쓰기, 수정, 삭제, 답변, 파일 다운로드 이런 것들은 뭐 예를 들어서 사장님만 삭제하고 나머지는 뭐 읽기만 수정하고 예를 들자면 평사원들은 그냥 너네들이 읽기만 해라든가 아니면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이것은 직원용, 내부 직원용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그거고요. 파일 다운로드는 중요한 서류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계약서라든가 뭐 가지고 끈을 다니시겠지만 클라이언트 만났을 때 만약에 놓고 왔다. 웹에서 그냥 다운받아가지고 프린트해가지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 간단한 용도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내부 직원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이런 것들 그런 식으로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팸 단어 방지, 이걸 필터링인데요. 이것은 설정 관리의 게시판 설정 변경의 게시판 설정에 가보면 스팸 단어 이걸 체크하시고 뭐 수정해가지고 넣으시던 어떤 걸 내용을 넣고 뭐 빼고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장하시면 될 거고요. 이걸 안 한다, 안 하고 이걸 막 하려고 막 지우려고 하면 안 돼요. 꼭 체크하시고 난 다음에 수정이 가능하다, 추가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라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부분을 거기에다 넣은 것을 필터링 하겠다 또는 아니다, 이게 뭐 쓰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욕을 하든 뭘 하든 그대로 써라 할 적에는 뭐 사용 안 함,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기 게시물 변경 알림 뭘까요? 게시물 변경 알림. 게시물이 등록되었을 때 알림 설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뭐냐? 게시물 등록 시 누구한테? 등록자. 등록한 사람한테 또는 호스트. 누구죠? 이걸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이 사이트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자, 운영자는 누구죠? 네? 지정해준. 예, 바로 위에서 지정해준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들. 그 다음에 열람자는 누굴까요? 보러 온 사람. 구경. 내가 그 식물을 등록했을 때 그걸 보는 사람이에요. 특히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라요. 일반적인 사람은 데이터가 없을 수가 있잖아요. 내가 누구를 지정해서 했을 때 필요한 겁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게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인트라넷 같은 경우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 직원 홍길동이라는 사람한테 야, 너 홍길동 봐 해가지고 거기에다 내용을 하고 지정을 해주죠. 네가 이걸 봐야 돼. 업무 지시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제가 등록을 하면 제가 뭐 따로 전화 연결을 할 필요 없이 그 열람자, 담당자가 그걸 와야 할 사람한테 이메일이 간다든가 문자가 간다든가 이런 구조로 설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이메일을 보낸다든가 문자를 보낸다든가 두 개를 다 보낸다든가 다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문자는 80바이트까지입니다. 20원 유료예요. 유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괜히 소비자한테 신고하지 마시죠. 80바이트 너무 3,000원 가지고 신고하지 마시죠. 아무튼 이건 유료입니다. 그런데 문자를 죄송하지만 20원 남는데 조금 남긴 하지만요. 운영비가 더 나와요. 저희 입장에 서버를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쓰지 말라고 합니다. 왜 쓰지 말라고 하냐? 귀찮으니까 저희가 안 써도 되니까 딴 거 붙이시려 하시던지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이메일을 사용을 하시라고 합니다. 왜? 요즘 스마트폰 다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시기능이 있어요. 와가지고 전화 온 것만 뭐 문자 왔다 이거나 거기에서 이메일에서 숫자 표시되는 거나 똑같습니다. 시간도 빠르게 갑니다. 그래서 그거 하시면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호스팅에서는 하루 500건까지밖에 안 나가요. 그런데 뭐 서버를 구조가 나중에 더 늘어나면 얼마든지 용량을 늘려가지고 쓰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 잘 보세요. 게시물 등록 시 제가 강남에 잘 나가는 소유명가 원장입니다. 제가 저희 근무 시간은 병원 근무 시간은 예를 들어서 8시까지. 근데 고객 중에 저희 홈페이지에 나와서 상담 문의를 남겼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전화를 받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상담을 제가 해야 할까요? 직원들 퇴근했다고? 그러지 않을 거 아닙니까? 강남 규모 있는 규모 있는 업체들은 어떠냐면요. 각각 그 원장님들이 테이닥터든 해가지고 여러분이 같이 협업을 하시던 뭘 하시던 좀 크게 합니다. 그래서 마케팅, 고객 상담만 전문으로 하는 마케팅실이 따로 존재해요. 직원들 많습니다. 자, 그때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성형외과예요. 양악수술 같은 경우는 수천만 원 들어가는, 뭐 그냥 여기만 까는데 한 1,500만 원에서 이상입니다. 그것도 뭐 병원에 따라서 인지도에 따라서 더 비싸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수천만 원이에요. 이 고객을 잡느냐 어쩌느냐에 따라서 그 돈이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정책을 해야 될까요? 등록자, 상담 문의, 이건 상담 문의 게시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등록자한테 문자를 상담을
문의 상담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던가 해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8시 이후에 한다고 하지만 바로 보내주면 이 새끼들이 좀 반응이 마인드가 좀 있네?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또는 그게 아니라 잘 생각. 등록했을 때 바로 응대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원장님한테 문자 오게 하는 게 좋을까요? 누구? 운영자한테 지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운영자는 누구죠? 검색해가지고 지정하잖아요. 누구? 상담하는 직원들한테 다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다 지정을 해놓고 그 사람들한테 문자 전체로 다 보내게 하면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 상담 문의가 등록되었다. 그러면 바로 전화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고객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업무 시간이 좀 끝났는데 내일 오전에 전화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어떤 업무 프로세스상 대단히 이제 그런 것이 쉽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하자고 하면. 자, 두 번째로 가볼까요? 게시물 수정 시. 이것은 커뮤니티라든가 삭제 시 이 두 가지는 그런 데에서 많이 쓰여지는 겁니다. 어떤 내용들이 남겨졌는데 이게 수정하면 안 되는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하는 거고요. 그 등록자, 호스트, 운영자 이런 것은 똑같아요. 그래서 기록을 남겨놓고 누가 삭제를 한다고 할지라도 백업 게시판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내용을 복사해 놓는 경우도 많아요. 커뮤니티에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모르겠어요. 그런 사이트, 그런 규모로 그렇게 좀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신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해요. 민감한 이슈가 있을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남긴다든가 이런 부분 왔다 갔다 한 내용들을 다 기록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단순히 내가 지웠으니까 사라졌겠지 착각이 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착각입니다. 그거 전부 다 기록해놓고 그러니까 찾아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찾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중요한 건 게시물 답변시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디에서 쓰냐? 가장 쉽게 본 것은 지식인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식인의 질문을 하면 어떻게 되죠? 질문 등록하면 창이 뜹니다. 뭐라고 뜨냐? 답변이 달리면 문자 통지를 받으시겠습니까? 라는 창이 뜰 거예요. 가지고 확인, 이해하면 나중에 누가 답변을 달면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답변이 달렸으니까 확인하라고. 그렇죠? 네. 자, 여기서 그 경우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떤 걸 체크하면 될까요? 답변 열람. 답변 열람자요? 이 글을 등록한 사람한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등록자잖아요. 등록자. 이 글을 등록했었던 사람, 질문을 남겼던 사람이 글 등록자잖아요. 원글 등록자잖아요. 이걸 체크해주고 뭐 이메일이나 또 문자 체크해주면 지식인이 하는 그 시스템을 그대로 똑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네. 생각을 바꿔보세요. 네. 목마른 놈이 우물 판다고 나쁘네. 아니 질문하는 사람 지가 필요하니까 질문했고 거기에 답변 달아준 사람이 고마울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한테 답변 달아줘서 감사합니다.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답변 등록자한테 문자나 이메일을 보내게 감사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답변 열람자, 원글 열람자 이 부분에 대한 거 뭘까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아까 인트라넷 같은 데에서 잘 생각을 해보시면 게시물의 답변을 누군가 했어요.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원래 지시했던 사람한테 문자를 보내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랬을 때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체크해서. 네. 뭐냐면 누가 보고서를 거기에다가 답변을 달게 한다던가 이런 구조로도 만들 수 그렇죠. 있다는 전문가를 거겠죠? 지정해 놓을 수도 있죠. 네. 그런 구조도 가능합니다. 자, 댓글은 똑같습니다. 이거하고 댓글이나 답변이나 이 창이라든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지정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프로그램 개발을 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일테면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냥 드립니다.
그 다음 첨부 파일 정책에 대해서 MD5가 가장 보안이 강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MD5가 뭐의 약자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게 보안적으로 가장 강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디폴트하고 MD5 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이 저희한테 연락 왔어요. 보안은 어떻게 보안 책임질 수 있냐 가지고 제가 그 전화를 받는 즉시 저희 책임 절대 못 진다고 어떻게 보안을 책임지냐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네이버도 틀리고 구상도 틀리고 워드도 틀리고 돈 많고 뭐 아무리 용을 써도 다 틀려요. 맘먹고 들어오면 다 틀립니다. 다 틀려요. 자, 그런데 그 질문을 하면 저희는 안 돼요. 보장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해요. 자, 그렇다면 일반적인 보안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맞는 거예요. 그 질문이 맞는 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국방대학원에 납품을 했을 때 거기 일반적으로 공기업 중에서 어떤 수준에 따라서 보안을 항목들을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 수준 이것이 되어 있냐? 그럼 통과해요. 그 가이드라인을 넘기는 거예요. 가이드라인을 넘겨 있는 수준이에요. 자, 그런데 책임질 수 있냐? 책임 하나도 못 지니까요. 제발 저희한테 그런 전화 하지 마십시오. 보안은 사실 뚫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뚫리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만 그냥 MD5가 가장 보안이 강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원본 파일명, 여기다 파일을 첨부할 때잖아요. 원본 파일명 올릴 때 파일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그대로 쓰겠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타임스탬프 시간으로 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련 번호 순서대로 이렇게 올리는 거 순서대로 번호 계속 늘어나는 이런 구조로 하겠다는 거고요. 난수는 맘대로 그냥 이렇게 막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일련 번호다 하는 부분은 어디에서 많이 쓰냐?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일련 번호는 이런 데 많이 씁니다. 타임스탬프는 어떤 기록, 이게 언제 들어온 파일이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 찾아보기 좋을 때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그 부분, 일련 번호는 어떤 매물 관련 중고차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나타를 구해요. 거기 소나타 지금 안 팔렸어요? 이런 이야기하면 소나타가 지금 어떤 소나타인지를 모르잖아요. 정말 많잖아요. 소나타 대부분 선호하는 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차가 많이 보유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몇 번 매물 지금도 남아 있습니까? 라는 표현이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확장자는 여기 있는 것들 다 허용이냐 제외하냐 이 부분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 지우고 이것만 제외, 이것만 동영상만 허용, 동영상만 제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께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원정보, 자동입력. 이 부분은 뭐냐? 옵션 부분 아시죠? 되게 중요합니다. 이 게시글에 만약에요. 여기가 대출 상담, 성형 상담 게시판인데 항목을 많이 잡아놨어요. 이름부터 해가지고 나이는 이름 이런 것들을 만약에 항목으로 잡아놓으면 항목이 많으면 어떻게 되죠? 쓰기가 싫어져요. 상담하기가 귀찮아져요. 그래서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목이 몇 가지는 필요해요. 자, 그럴 때 어떤 거냐면 회원 정보를 자동 입력하겠다 하는 이 사람이 회원이에요. 회원이면 회원 가입할 때 이름이랑 뭐랑 이런 것을 받아놨잖아요. 주소랑. 그런 것을 자동으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편하잖아요. 근데 조금 격한 표현으로 표현이건 나발이건 영번 표현하면서 하잖아요. 계속 쓰게 만들겠다, 고생시키겠다 하면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현 정보 기능 조회수를 1에서 9까지, 1에서 3까지 사이 무작위 증가. 무작위 증가가 아니라 랜덤 증가가 맞습니다. 랜덤. 뭐냐? 조회수를 근데 이건 잘 안 써요. 잘 안 쓰는 기능이었어요. 근데 누군가 저희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넣어놓긴 했으나 사용하라고도 안 하고 하는 건데 무슨 개념인가 보면 설명 좀 해드릴게요. 1에서 4까지 하면 이 조회수가
누가 한 번 눌렀을 때 조회수는 몇이죠? 1이어야 되잖아요. 1씩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무작위가 아니라 랜덤으로 되어있는 1에서 4자에서 뭐 올라갔다 어떤 때는 4클릭, 어떤 때는 3클릭 이렇게 조회수가 증가한다는 증가 목적으로 한 거죠. 1에서 9까지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9씩 올라가게 하면 더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랜덤으로 돌리게 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 9, 18, 27, 이 새끼 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랜덤으로 하면 후 했다고 하는데 3, 지금 이 순간에 누구 이거 누르고 있나?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는 기능인데 이거 잘 안 써요. 좀 이따 설명을 해주세요. 이거 말고 다른 걸로 씁니다. 자, 등록수 제한. 뭐냐? 지금 만드는 이 게시판에 등록수를 24시간 동안 등록수를 이렇게 3개만 하겠다. 뭐냐? 24시간 동안 글을 3개만 등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게시판에 다른 게시판이 아니라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관리자는 제외됩니다. 관리자는 내 멋대로 하는 거지 내가 올리고 싶으면 하는 게 그게 통계 잡히면 안 되죠. 뭐냐면 이걸 사용할 권한이 있는 사람들, 회원들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24시간 동안 3개만 올리게 하겠다. 자, 이게 왜 필요할까요? 중고차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중고차 매매상을 하는데요. 그 사이트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하루에 매물 기껏 올려봤자 한 5, 6개나 올릴까 말까 하는데 앞에 있는 매매상에서 여기다 하루에 100대씩 올려버려. 주객이 전도된 거잖아요. 그렇죠. 밀려나죠. 난 내 거 하려고 다른 사람이 올려주면 좋긴 하니까 정보를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 좋긴 한데 이건 완전 뭐 바뀐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커뮤니티 같은 데도 글 많이 올려주면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올려주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걸로 제한을 한다?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요즘 진짜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아주 못 쓸 게시판 글 자동 생성기 같은 거 그 툴 이용해서 뭐 잠깐 한 10분도 안 됐어요. 몇 분 사이에 막 글이 한 7,000개씩 막 등록되기도 합니다. 미쳐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제가 3개밖에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어떨까요? 보통은 한 수백 개는 등록해야 여기다 설정하고 하는데 남는 장사예요. 그 상황에서는 3개밖에 못 해요. 잘 안 와요. 귀찮아서. 근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선의의 피해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저한테 질문하시길래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죄송하지만 웃기는 말씀입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 하루에 일기 하나씩 쓰기 쉽나요? 힘들어요. 그거. 블로그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그 직업적으로 하시지 않는 한은 하루에 포스팅 하나씩 하기도 대단히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 3개씩? 게시판 하나에 하루에 3개씩? 여기 게시판이 10개 있으면 뭐 30개씩? 그게 제한이 걸려가지고 못 올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한테는요, 월급 주셔야 돼요. 월급. 그 대행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블로그에다 포스팅해가지고 글 올려주고 내 홍보 글 올려주는데 5만원, 7만원 이렇게 받아요. 비싼 데는 10만원 그렇게 받습니다. 예, 사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의 90% 이상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운영자 권한을 준 게 나아요. 차라리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건 전혀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 삭제 며칠 후에 7일 후에 삭제된다. 이거 자동 삭제를 시킬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실 분에게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출석 게시판 출석 이렇게 하이 메일 이런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보존 가치가 있는 기록들도 아니고 이걸 뭐 일주일에 뭐 3년 전치 출석 누가 했는데 가가지고 볼 일은 없어요. 실제는 당공 기록은 어차피 발전은 다 파악이 됩니다. 근데 그 게시판에 있는 것은 사실 지나가는 기록, 이게 웹문서에 어떤 노출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그런 것은 자동으로 얘들을 삭제해도 무방하다는 그런 경우, 아주 극단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사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결 설정. 이 부분은 뭐냐?
게시판이 여러분을 만들면 자동으로 여기에 생성이 될 겁니다. 이게 계속 추가가 되어질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지금 만드는 게시판이 색을 뉴스 뭐 이런 걸로 해놨어요. 근데 뉴스라는 개념은 뭘까요? 뉴스가 그냥 뉴스라는 뭐 카테고리 내에는 여러 개가 쪼개져 있잖아요. 경제도 있고 정치도 있고 모든 다 있잖아요. 근데 뉴스라는 개념, 우리 사이트로 하면 공지사항에 뭐 자유 게시판에 있는 뭐 어떤 내용이 뉴스로 올 수도 있고 어디 무슨 원 동양 게시판에 가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예, 이 뉴스라는 게시판 내에 어떤 게시판에 있는 글들을 자동으로 불러오니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뉴스를 한 곳으로 모으고 싶다라든가 색을 이런 것이 그렇습니다. 게시판 어디에 올려도 몸을 올리면 다 색을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색을들을 취합해가지고 보여주는 게시판이 있다. 색을 목록 해가지고 보면 그 게시판에서는 이렇게 연결 설정을 해가지고 어떤 게시판이 있는 글을 가지고 오고 어떤 것은 선택 안 하고 체크해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댓글 게시판에 대한 이 부분은 잠깐만. 죄송합니다. 이걸 안 했네요. 답변 완료글에 대한 것을 안 했습니다. 답변 완료가 되었어요, 여기에. 그랬을 때 전체 수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수정을 가능하게 하겠다. 또는 불가능하게 하겠다. 뭐 관리자만 가능하게 하겠다.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 혹시 미진에 나시나요? 다음에 가보면 뭐 특히 아줌마들이라든가 여자분들이 근데 남자들 거의 많이 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막 하는 좀 제법 유명한 그런 곳이 있어요. 토론방입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그 주부가 명절 때 시골대에 가서 시어머니한테 너무 서운한 것이 많았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위로받으려고 글을 남깁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 진상이세요. 뭐 어쩌고 막 쭉 남겼어요. 그렇게 위로받고 싶었죠. 근데 밑에 답변이 달립니다. 네가 더 진상이야. 뭐, 하기는 뭐 이런 막 패물을 막 도려내는 막 그런 글들이 막 달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의 반응은 어떻게 하냐? 나는 위로받고 싶었는데 에이씨 뭐야 해가지고 그 내용을 삭제를 해버린다든가 이거 수정을 해버려요. 그러면 밑에 달린 것은 완전 다 욕인데 대체 얘는 뭐라고 썼을까? 이 궁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글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럴 때 필요한 겁니다. 절대 불가능해. 뭐 예를 들어서 관리자한테 허락 받고 해. 이거는 불가능해. 아니면 그래 마음대로. 너도 이제 보호는 배워야 되니까 이걸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삭제 정색. 뭐 똑같겠죠. 삭제 불가. 밑에 있는 글까지 다 삭제돼 버리잖아요. 그건 안 되니까 삭제 불가다. 근데 원글 관련글 거기에 밑에 있는 관련글까지 다 삭제할 수 있게끔 하겠다. 원글만 삭제. 네가 올린 것만 삭제해라. 왜 남이 답변 다른 것까지 왜 다 삭제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선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기능이고요. 이때 댓글 있잖아요. 댓글은 똑같습니다. 그 기준은 제가 이걸 성공하려고 보니까 뭔가 빠졌어요. 그때 이렇게 건너뛴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연락 알림 설정. 이건 뭐냐? 네이트온 같은 거 사용을 많이 하시죠? 그러면 이 내용은 어떻게 하죠? 창이 하나 열리죠? 똑같습니다. 지금 이 게시판에 내가 열람하지 않은 것이 있을 때 알림창을 선택을 하느냐 하는 기능인데요. 거의 안 씁니다. 정말 특별한 경우에 저희가 한번 세팅했다가 아주 뒤집니다. 왜 그러냐? 저희 사이트에 하루에 글이 한 700개가 등록이 돼요. 참, 이 700개가 다 뜬다고 해보세요. 미쳐버리고, 확인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설정하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필요한 것만 하시는 것이 좋고요. 이건 거의 활용 안 해요. 불편해요. 차라리 문자라든가, 중요한 것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로 지정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밑으로 쭉 내려갈게요. 신디케이션 API. 이것은 뭐냐? 게시판 단위로 신디케이션 API를 연동을 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를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디케이션 API가 뭔지 아십니까? 네이버 신디케이션 API는 웹문서 최적화 관련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냐면 내 사이트에 글이 등록, 수정, 삭제되었을 때 신호를 보내는 방식이에요. 일반적으로는 뭐냐? 웹문서를 어떤 포털에 등록이 되어지는 로직 자체는 어떤 거냐? 걔네들이 검색 로봇,
무수히 쌓여져 있는 그 사이트들을 지들의 어떤 검색 로봇이 방문을 해서 그걸 가지고 온다고 하죠. 크롤링하고 이걸 인덱싱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신디케이션 API는 뭐냐? 실제 이 태생부터가 상당히 웃긴 거예요. 뭐냐면 네이버에서만 하는 거죠. 네이버가 만든 건데 구글이라든가 뭐 이런데 구글하고 검색 기술이 비교하면 찌질하죠.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육지책으로 만든 겁니다. 왜? 지들 마켓쉐어 시장 점유율이 대단히 높다 보니까 어쩌겠습니까? 지들이 만드는 법이에요. 아무리 뭐 구글 검색 기술이 엄청 좋아가지고 가져가지고 노출 굉장히 많이 시켜준다 한들 거기에서 뭐 노출 어떻게 한번 이렇게 등록되는 것보다 차라리 네이버에 글이 하나 등록되는 것이 훨 가치가 있다는 거죠. 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예요. 시장 점유율 미미하잖아요. 구글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뭐냐면 그냥 니네 글에 등록 수정할 때 신호를 보내. 내가 이거 받아줄게. 이 구조예요. 쉽게 말하면 신디케이션 API. 그래서 모듈을 누가 개발했냐? 네이버가 개발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적용을 저희는 여기에다 시켰을 뿐이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는 누구한테 전화해야 되냐? 그쪽이 전화해 주세요. 네이버에. 예를 들자면. 근데 이건 뭐냐? 이 게시판을 그걸 연결시키겠다 말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게시판별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선택하고 난 다음에 이게 진짜 연결되었을까? 했을 때는 뭘 봐야 되냐? 네이버 상태 보기를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스탠바이라고 되어 있다는 것은 그냥 준비 중이에요. 지금 등록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가 워킹이 되어지면 워킹 되어지면 이게 활성화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안 된다. 1588-3820 3번 누르고 또 3번 누르시면 담당자한테 연락이 갑니다. 그쪽에다가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왜? 저희는 모듈을 갖다가 붙인 죄밖에 없어요. 그리고 설치 과정에서 그 부분이 누락되어진다면 조금 잘못 설치될 가능성은 대단히 적습니다. 대부분은 걔네들이 발뺌하더라도 문제는 원인 막 이렇게 찾고 하다 보면 결국 네이버였어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제발 저희를 무슨 죄인 취급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하시면. 자, 일단 지들이 만든 거니까. 근데 왜 이걸 붙여놨냐? 효과가 좋습니다. 지금 현재 구조에서는 효과가 좋긴 해요. 다만 이것은 웹 표준을 저해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언제 공짜잖아요. 언제 어떻게 변할지는 몰라요. 다만 지금 현재에서는 최선이에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기타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기능들을 보셨는데 이거 말고 각각의 필드라든가 이런 보면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는 것이 또 많습니다. 확장성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는. 여기에 어떤 기능 자체는 역시 페이지 구성할 때 흡열 컨텐츠 구조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구조하고 마찬가지예요. 기능을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설계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냐면 사실 기능이 많다 보니까 배우기 힘들어요. 아, 이게 뭐였지? 똑같지 않습니까? 기능이 많으면 이게 뭐야? 운전하고 처음에 갔는데 막 외제차 내가 좀 정보차 해가지고 이게 뭐야? 시동을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뭐 기능이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 뭐냐면 기능하고 못 쓸 기능하고요. 그 편의성은 반비례 관계입니다. 기능이 많을수록 뭔가 편의성, 내가 직관적으로 알기가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투자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공짜로 가르쳐야 되니까. 교육비 뭐 MS 뭐 한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ERP 같은 거 뭐 공짜로 해주니까 돈도 무지하게 많이 받고 또 교육할 때는 유지 관리할 때는 또 그 돈 받고 교육할 때는 또 교육 받고 그러잖아요. 거기에다가 잘한다고 하면 그냥 잘하면 칭찬만 해주지 그 라이센스 비를 뭐 시험 봐가지고 또 돈 받고 그러잖아요. 저희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저희도 그 치프라는 거 셰프인가요? 셰프 아니죠? 셰프는 저쪽 이거 셰프라고 하죠. 요리사 해가지고 제일 요리사 자격증 하나
뭐 그럴까도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강의하면서 이 모자를 쓰고 있어서 진짜 그랬어요. 네, 우스갯소리고요. 정말 그랬습니다. 자, 게시판에 기능을 전체 항목 기능에 대해서 페이지하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게시글 관리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게시판이든 만드시면 하단에 게시글 관리 박스가 붙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누구한테만? 관리자한테만 노출이 되죠.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기능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컨텐츠 SNS, RSS 연동이라는 이 글을 이동을 시키고 싶습니다. 어디로? 공지사항으로. 이동. 없어졌죠? 네. 가보면 공지사항에 올라가 있겠죠? 자, 다시 이 부분을 모바일 웹사이트 자동 생성이라는 것을 토론방에 복사를 하고 싶습니다. 복사를 합니다. 여기서 안 없어졌죠? 토론방에 가보면 글이 복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 기능은 두 개를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코너 이동은 그닥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뭐 게시판이 더 만들어지면 리스트를 쭉 자동으로 들어가겠죠. 이 부분은 뭐 때문에 필요한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사이트를 제작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착각은 식당 크게 만들어 놓으면 떼돈 벌 거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운영할 능력도 없는데 실제는 이것도 필요한 거고 이 사람은 이거 필요하다고 저 사람은 해가지고 많이 만들어 좋게 만들어 놓으면 당연히 손님들을 찾아올 거라는 그 착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아까 자동차 사이트, 중고차 사이트를 말씀드린 예를 하나 드렸었는데 중고차 사이트를 제가 매매상입니다. 제가 아니라 어떤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저한테 홈페이지 제작을 하시고 왔는데 자동차 매매 사이트를 한번 만들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 벤치마킹 할 만한 사이트, 어떤 사이트까지 만들고 싶으세요? 그러면 찍는 것이 거의 대부분은 SK엔카, 고배들이 막 미쳐버릴 것 같아요. 왜 미쳐버릴 것 같냐? 카테고리, 고배들 같은 데 한번 가가지고 카테고리 한번 세보세요. 몇 개 정도 될까요? 한 1000개 넘을 겁니다. 뭐, 자동차 업체별로, 차종별로, 거기에 무슨 연식, 엄청나게 많아요. 자, 그러면 자동차 매매상을 하시는 분이 정말 제법 크게 한다고 하시고요. 그분이 차를 몇 대 정도나 보유하고 있을까요? 대부분. 한 1000대? 1000대라고 한번 해보세요. 1000대. 뭐, 100만원씩만 해도 10억입니다. 뭐, 이게 한 1000만원 가면 100억인데, 1000대를 깔아놓고 하려고 해도, 혼자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 규모인데, 중요한 것은, 1000대를, 카테고리 1000대 있는 데다가 넣어보세요. 정말 빈티나는 거예요. 실제는. 나 차는 1000대 정도 하면 누구나 다 인정해도, 야, 사업 크게 하는데, 어디에다 넣느냐에 따라서 빈티가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상황이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냐? 저는 국산차, 수입차에 두 개로 쪼갤 것 같아요. 500대씩 있으면, 참 많네?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겠죠? 자, 그러다가 친구들 주변에서 막 올리기 시작해가지고 한 10,000대 됐어요. 그러면 업체별로 할 수도 있겠죠? 뭐, 현대, 기아, 삼성, 이런 식으로 쪼개겠죠? 자, 그러다가 나중에 더 많아졌어요. 가지고 SK엔카나 이런 데 이 수준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똑같이 가야 돼요. 필연적으로. 왜 그러냐? 사용자 편의성을 위해서입니다. 나는 아까 소나타 하나 뽑으려고 소나타 하나 살려고 왔는데 이 사람한테 뭐 BMW 갖다가 주고 누가 이거 보겠냐는 거예요. 그걸 찾아가는데 막 한 10만 대를 막 그걸 다 봐요? 그것만 내가 원하는 차종만 선택해서 검색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사이트가 발전하면서 그 구조를 맞춰나가는 것이지 내가 맞춰놓고 여기에 사람들이 오게 한다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큰 착각인데요. 보다 더 문제는 뭐냐. 처음에 실대 없는 거에다가 격한 표현을 하면 더 쓸게요. 돈질을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들 누구나 공감하지도 않고 카테고리 다 빙고. 그랬죠? 내 커뮤니티를 운영하는데요. 어떤 커뮤니티 가니까 카테고리가 지정자 보니까 쭉 나와 있어요. 만들어 놨어요. 근데 사람도 방문자가 없어요. 그 컨텐츠 누가 채워야 돼? 제가 채워야 되잖아요. 하루에 일기 하나씩 쓰기 힘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다가 수십 개가 넘는 카테고리에다가 글을 하루에 하나씩 해도 참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본적인 걸로 출발하셔가지고 나중에 글이 쌓였을 때 이것을 게시판을 또 만들고 이걸 세분화시키는 작업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이트를 이렇게 잘 만들어 놓으면요. 컨텐츠는 별로 없는데 사람들이 뭔 생각을 하냐면요. 광고만 잘하면 사람들이 올 거라고 합니다. 투자를 딱 합니다. 오는 사람마다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저희 동네 빵집을 지나가다가 빵집을 지나가는데 배가 고파요. 빵집을 들어갔습니다. 사 먹으려고 위생상태 완전 지저분해요. 빵도 별로 없어요. 그냥 배고프니 그냥 먹고 왔어요. 그냥. 자, 다음에 제 친구가 놀러 왔습니다. 그 앞을 지나가는데 배고프다고 빵 하나 사 먹자고요. 제가 거기를 데리고 갈까요? 절대 안 데리고 가요. 그냥 저희 스낵이나 먹자라던가. 인식이 아주 중요해요. 자, 처음에 광고를 해가지고 사이트만 제법 그럴싸하게 만들어놓고 손님을 끌어오게 광고를 막 때려요. 왔는데 원하는 정보가 없어요. 이건 거짓말입니다. 똑같은 케이스예요. 그게 뭐냐면 돈 쓰고 요거 넣는 케이스가 되는 거라고. 아주 전형이에요. 이게. 그래서 대부분은 내가 어떤 컨텐츠를 만들고 어디에서 컨텐츠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먼저 같이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사이트를 만드시는 분들 정말 알아서 해주세요. 제가 무슨 전문가도 아니고 지금 내가 무슨 자동차 팔아보지도 않았는데 그거 가지고 제가 무슨 전문가에 그냥 크게 그럴싸하게 나와가지고 그냥 만들면 끝나는 거예요. 실제는 사이트는 누가 가장 잘하냐 만드시려고 하는 분이 가장 잘하는 거예요. 그분이 쓸 거니까요. 그 업종에서 일하고 계시니까요. 그때 저한테 뭐 일도 안 했는데 뭐. 다만 그 비슷하게는 만드는 데는 천재적인 재능을 발휘할 수 있겠죠. 왜 그걸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본질은 뭐냐가 중요합니다. 실제는 누구한테 초대를 했으면 야 우리 집에 가서 술 한잔 하자 또는 먹자 해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자기는 하나도 그럼 뭘라고 여기 데리고 왔냐고 친구끼리도 욕 안 하겠습니까? 아니 밖으로 나가겠죠? 똑같은 거예요. 사이트도 공간적인 부분은 역시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모바일 웹사이트 자동 생성 조회수가 0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전략이 있구나. 자, 그런데요. 제발 좀 이걸 좀 홍조 쓰고 좀 웃긴다고 조회수 내 맘대로 다 해. 이렇게 좀 제발 그런 착각에 좀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문자가 100명밖에 없는데 조회수가 10만? 미친놈이라고 안 하겠습니까? 순전히 사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처음에 사이트를 오픈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어떤 특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도. 누가 경쟁 상대로 생각하지도 않아요. 혹은 조작을 하든 뭘 하든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 기간, 숙성된 기간, 그 기간이 뿐이지 사실 그 외적으로 경쟁자라고 인식하는 순간 매장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는. 이건 뭐냐? 사이트 리뉴얼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하고 아니면 어떤 콘텐츠를 여기다 넣어달라고 제작 의뢰하는 것을 할 적에는 영어로 해달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적절히 안에서 조회수를 좀 세팅해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실제 그래요. 자, 그렇죠. 제가 여기에서 바꾸게 했다고 해서
이걸 어뷰징하고 사람들 사기치라는 게 아니라 손님의 저는 방문자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깜빵빵빵 누구 보지도 않는 그걸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한 2, 30클릭 정도 이렇게 세팅을 해서 처음에 해가지고 글을 올리는데 동기부여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문자도 없는데 과다하게 올라간 것은 사실 문제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세팅할 수 있게끔 내가 직접 할 수 있게끔 그런 구조로 바꿔드렸다는 데에서 의미를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의상. 예입니다. 제발 좀 조작 가능한 솔루션으로 치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착각해야 되는 안 돼요. 미치겠습니다. 자, 모바일 웹사이트 자동 생성이 있죠. 1월 14일. 뭐 날짜도 바꿔줘요? 몰랐어요. 예의상. 처음에 예의상. 처음에 사이트 만들어놨는데 날짜가 다 똑같으면 이게 뭔가 이상해. 그죠? 근데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 블로그나 카페를 운영해 보시면 조회수를 막 하려고 F4V를 죽어라 막 불러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숫자를 뭐 제한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포털에서 정책을 내놓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저 혼자 막 불러가지고 조회수 올리니까. 그런 부분이 있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이버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네이버가 제일 처음에 맨 처음에 오픈했을 때 지금들끼리 안 했을까요? 했죠.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런 것들도 이렇게 보면 그거 아니잖아요. 일반 사람이 보는 거 아니니까. 또는 친구들한테 아니야 회원 좀 가입해 하면서 그렇죠. 이런 거 안 해봤을까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쉬운 일을 하죠. 지금 네이버가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럼 뭐가 될까요?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이해는 안 지금 했다가 만약에 어디 조작한다? 도덕적으로 치명상을 입고 걔는 왜 합니까? 이미 방문자들 집이 와가지고 막 불러주는데 내가 그걸 조작하겠냐는 거예요. 절대 그럴 일은 없어요. 사이트는 그냥 그런 어떤 자연 발생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넘치게 뭘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의상 그 부분 똑같으면 좀 뭔가 그래 보이잖아요. 좋은 나는 컨텐츠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안 읽으면 후회할 것 같아요. 그래서 후회하지 말라고 그걸 볼 수 있게끔 도와주는 어떤 정도 이 정도만 지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검색 엔진 상위 노출의 유리한 구조 이 부분을 이 밑에 보면 상위 고정 그럼 어떻게 되죠? 위에 상위 고정이 되죠? 날짜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게시판에서 공지사항으로 띄울 수도 있겠죠? 팝업을 띄운다는 여러 가지 한 방법도 있겠지만 공지사항으로 이 게시판은 어떤 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어요. 부산 지역에서 제발 좀 대전 지역 회원님들은 여기서 글 남겨주지 마십시오. 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 게시판을 할 때 원칙 이런 공지사항으로 고정으로 변환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걸 해제하면 다시 돌아오겠죠. 이걸 다시 잠금 이걸 감춤 잠금하고 감춤의 의미는 아시죠? 네. 잠금은 뭐죠? 보이는 건 번호가 있어야 돼요. 암호가 있어야만 들어가는 겁니다. 리스트 상에는 존재합니다. 닫혀있는 상태로. 감춤은 뭐죠? 리스트 안에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관리자만 확인 가요. 관리자가 로그인했을 때만 보이는 거고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또 다른 말로 관리자 노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노출 이걸 해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검색 엔진 상위 노출의 유리한 구조 이거죠? 이것을 상위 이동 그러니까 올라갔죠? 네. 근데 여기에 날짜는 어떻게 됐죠? 조정 오늘 날짜로 바뀌었잖아요. 네. 이걸 다시 상위 이동 완벽하게 날짜가 바뀌었습니다. 자, 이건 뭐냐? 아까 일기 하루에 하나씩 쓰기 힘들다고 했죠? 막 처음에는 막 열정적인 나. 이 사이트 내가 진짜 뭐 때문에 볼 것 같고 막 여기에다 뭔가 해야 되겠어요. 합니다.
처음에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좀 살짝 지쳐갑니다. 그럴 때 그냥 커피 한 잔씩 하면서 여유를 찾으십시오. 그냥 며칠간 쉰다고 생각을 하시고, 하지만 사이트가 죽어있는 모습은 별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럴 때 날짜 무관한 거 있잖아요. 한 번씩 튕겨주죠. 아, 이 사이트가 그래도 뭐 사람들이 방문 그래도 아니고 하는구나 라는 정도의 어떤 그 약간의 뭐 그런 거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나머지 전체 삭제라든가 엑셀 파일로 다운받는 뭐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실제는 제가 화요일에 설명드렸던 그런 부분입니다. 사이트라든가 어떤 홈페이지, 어떤 솔루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운영 경험이 있느냐 없는가 하고 엄청난 차이인 것 같아요. 교육을 계속 하냐 안 하냐 이 차이도 엄청나게 큽니다. 왜 그러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건방진 모드로 가는 거예요. 교육에 참여하셔가지고 배우시라고. 오늘, 어제, 화요일날 한 교육이라든가 오늘 교육이라는 것은 실제는 손가락 부러지게 막 이렇게 했었던 이런 부분도 조차도 사실 아무 일 아닌 것 같지만 과정에서 겪는 일들이에요. 어디에 꼭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만, 에이전시 부탁을 해야만 하는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해석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은 이런 것들, 이 전달되어지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밖에 저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 있는 기능들을 바라볼 적에는 그냥 지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충분히 본인이 하셔야 된다고 저는 이게 동기부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뭐 솔루션 안 해도 먹고 다니는 지장 없습니다. 실제는 다른 사업부가 지금은 저희는 훨씬 큽니다. 실제 어떤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기여하는 거는. 근데 이런 부분은 사실 앞으로 어떤 스터디 같은 것도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스터디 해가지고 뭐 1시부터 6시까지 매주 토요일, 수요일 날 할까 지금 생각 중인데 해가지고 스터디 여기 사용하시는 분들끼리 하시다가 1시간 반 동안 스터디 하시다가 1시간 저희 직원 투입해가지고 혹시 또 모르겠으면 전부 다 질문 받아가 해주고 또 1시간 동안 하다가 한 6시간이니까 5시간 동안 뭐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서로 이야기하시는 과정 중에 아이디어 같은 것도 생각이 나실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많이 여기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제 경험을 제가 이쪽 한 10년 해봤는데요. 저희는 많이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무료든 유료든 다녀보셔야 됩니다. 예,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분야에서 아무리 크더라도 한 이만큼 해요. 근데 이 뒤로 돌아서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사실 그 부분은 자신한테 투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속적으로. 그러면 좋은 정보들도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